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고등학교 탐색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상암중학교 교감 황유진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중학생활의 책을 가지고 또 왓쌤TV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알찬 정보를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는 어디를 갈까?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많은 진로 활동을 했었고 그런 경험과 고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등학교를 선택하라고 하면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어떨까 해요. 특정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새롭게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학생, 또 즐겁고 유연한 학교 생활 후에 전략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고 전문 기술인이 되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이라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현재 서울에 68개교가 있어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개인의 소질과 또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과 기능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는요, 현재 서울에 4개 학교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며 또 졸업 이후에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또 특기를 살린 군복무, 또 직장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숙련된 기술과 기능 학습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으로 기업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자원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 비율이 20%나 되고 또 고졸 채용 할당제, 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으로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으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 지정 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 수업료를 포함한 실습 장비와 또 재료비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 교육 실시 및 현장 맞춤형 교육 재구조와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실무 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를 포함한 실습 장비와 재료비 모두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보통교과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60%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전공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재밌고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평가 역시 학습자의 수행 결과를 성취 기준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 양식으로 진행되므로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있어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도전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통신과 컴퓨터과, 게임과, 정보과, 보안과, 인공지능과 이런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이 있고요. 또 간호과, 국제의료 관광 간호과, 이런 보건복지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더 특히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또 반려동물 케어과, 스마트펫, 이런 과도 있다는 걸 저도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건강과학과, 또 생활체육과, 스포츠과학 시설과, 이런 학과들은 또 스포츠 체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정말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미디어과, 방송 시스템과, 또 영상 애니메이션과처럼 문화 콘텐츠 관련된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건강조리과나요, 관광외식산업과, 또 국제조리과, 베이커리과 이런 학과들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도전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학과들은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하이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하이잡에 들어가셔서 특성화고 안내, 또 특성화고 소개, 특성화고 찾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지도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조건으로도 검색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화면과 같아요. 이렇게 지도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건으로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넣어보면은 그쪽 학과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조리과, 또 관광외식산업과, 국제조리과 등등 이런 과들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나서 조리 기능사나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처럼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전한 다음에 보조조리사나 외식 매장 운영 실무자, 또 식음료 담당자, 제과 제빵 기능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해요.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반려동물 전문가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또 반려동물 케어과, 스마트펫 경영과, 취득 가능한 자격증에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등등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이걸 취득한 후에는 애견 미용사, 또 애견 테라피스트,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교 학점제는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직업계고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도입이 됐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된 만큼 훨씬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학생, 또 지역 대학교에서 AI 수업을 단계적으로 듣고 있다는 학생 등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직업계고 학점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또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보통교과가 신설됐다고 해요. 또 최소 성취 기준이 적용되고 계절 수업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3학년 2학기 사회 진출 준비를 집중 지원하는 전환학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 특성화고 졸업 후에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다음에 수능 시험 없이 재직 경력과 학업 의지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의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70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3학년도에는 5,497명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2024학년도에는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이 서울에서는 2,320명, 수도권에서는 3,51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학위 취득도 가능하답니다. 사내대학이 있는데요. 재직자가 소속 일터에서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또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된 학과가 있는데요. 산업체장이 학과 개설을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학생 취업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덕일전자고 전자과를 졸업한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를 들어간 학생도 있고요. 또 서울방송고 방송영상과를 졸업한 다음에 머니투데이 방송국 PD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해요. 설린인터넷고 정보보호과를 나온 학생이 우리은행에서도 근무하기도 해요. 또 고명외식고 디저트 제과 경영과를 졸업한 학생이 메리어트 호텔에 취업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세사이버보안고 해킹보안과를 졸업한 학생은 한국증권금융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요. 또 서울로봇고 첨단로봇 제어과를 졸업한 학생이 삼성전자에서 또 근무하기도 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광운인공지능고 전자융합과를 졸업한 학생이 숭실대학교 전자정보융합부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또 송곡관광고 조리과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경희대학교 외식조리 경영학부에 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놀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화면에 보시고 이렇게 해서도 진학할 수 있구나 라는 꿈을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입학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특별 전형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지고 또 면접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11월 30일 날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일반 전형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에 이루어집니다. 추가 전형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원 방법으로는 학교별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공통 서류로는요,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또 졸업한 학생의 경우 해당 중학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검정고시나 다른 시도 학생의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따로 별도로 문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일반 전형은 고입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배분율 기준으로 선발하고요.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별 전형 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 유형으로는요, 미래인재 특별 전형과 학교별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요, 전부 다 학교마다 입학 전형 요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입학 전형 요강은 화면과 같은데요. 특히 마이스터고는 서울 로봇고, 도시과학 기술고, 미림 마이스터고, 수도전기 공업고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원서 접수가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루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모집 단위는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입학 원서 제출 서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요, 교과 성적, 또 인성, 면접 및 학교별 선택 요소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 전형은 50% 이하, 또 특별 전형은 30% 이하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인성 요소로는요, 필수는 출결과 봉사이고요.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창체 활동 등은 선택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 요소는 학생의 적성, 또 진학 동기, 또 향후 진로 계획 등에 대해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는 점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총점의 10% 이상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학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해요. 국영수 내신 성적이 4학기 동안 거의 다 만점이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는데 한 번이라도 만점에서 멀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주셨어요. 현재 학생은 국영수 모두 A 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100점이 아닌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전형과 자기 추천 전형 두 가지 동시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정보는 있지만 현실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아이도 답답해한다고 해요. 코딩 기본 역량은 쌓고 있고 또 국영수 내신 공부는 하고 있다는데 그 외에 또 뭘 노력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국영수 모두 A 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100점이 아닌 과목이 있을 때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그러나?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입학 안내, 또 자주 묻는 질문, 입학 관련 이쪽 질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올해는 경기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이 원점수와 성취도 반영으로 변경되어서 전년도 대비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단 올해 변화된 식으로 예상을 해보면 국영수 평균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A가 많은 학생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금 질문을 주신 그 학생의 경우에는요. 다 A이고 원점수만 좀 낮아서 걱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에 교과 점수 계산기를 통해서 먼저 계산을 해 본 다음에 110점에서 115점 이 사이에 있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모두 100점인 경우 원점수가 100점인 경우에는 120점이 나오더라고요. 또 특별 전형은 60점이 나오고요. 모두 90점인 경우에는
117.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58.6점이 나온다고 해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자녀분의 성적을 넣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딩 기본 역량을 쌓고 있고 국영수 내신 공부하는 거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자주 묻는 질문에 보시면 입학 관련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안에 중학교 때 컴퓨터를 미리 공부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답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전형 시에 교과 성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흥미가 있고 또 IT 분야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다면 교과 성적을 잡기 위해서 노력만 해주면 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자면요.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컴퓨터 관련돼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컴퓨터 전혀 몰라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다만 합격을 하게 되면 입학식 전까지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IT 기초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코딩 플랫폼을 활용해서 단계별 과제를 부여하고 또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이 IT 분야에 대한 진로와 목표가 뚜렷한지, 그리고 본인이 IT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요강에서 제가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요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교과 점수, 또 활동 증빙 자료,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평가, 또 소질 적성 검사와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평가 항목을 보시면 출결, 또 교내 수상 실적, 또 자치회 임원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니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질 적성 검사는요,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입학 공지사항에 예시 문항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요,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거기에서 입학 관련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1:1 입학 상담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입학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데 대학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2024학년도 수도권 주요 4년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 안내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서울시 교육청 하이잡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 안내 자료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미술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술 쪽으로는 아는 게 없다, 너무 없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일반 고등학교 입시와 많이 달라서 어렵다고 하세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맞는지, 또 특성화고를 가게 되면 고2부터 대입까지 미리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린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아이들 진로를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항상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막 내 일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대학 진학정보, 학년초 진학지도 자료집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2024년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초에 진학지도 자료집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이런 자료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예술 및 체육 계열, 여기 3번에 보시면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진학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되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를 입학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전문대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 2번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2024 대입 고3 학생들의 대상으로 학년 초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이 책자가 있는데요.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것은 서울진로진학정보지원센터인데 거기에 보시면 목차에서 우리 자녀에게 맞는 그런 대입 전형 진로지도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특성화고를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과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학교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찾아보셔서 앞으로 진로 계획에 도움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알아보는 고등학교 탐색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와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어떠세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꿈에 오르는 한 걸음 서울론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